인조반정은 1623년 4월 11일 음력 3월 12일 김유, 이귀, 신경진, 이서, 최명길 등 서인 일파가 광해군 및 대북을 몰아내고 능양군 이종을 옹립한 사건을 말한다. 관점에 따라 인조찬이로도 부르며 반정이 일어난 해의 이름을 따서 개해반정 또는 개해정사라고도 한다. 이 이야기는 역사의 뒤안길에서 나약한 여인의 몸으로 아버지를 도와 인조반정을 성공시킨 이예순의 인생 역정에 대한 이야기다. 고개를 숙이고 담담하게 앉아있던 이예순의 눈가에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더 이상 속세에 무슨 미련이 남았다고 부질없는 눈물이 흐른단 말인가. 이예순은 연평부원군 이귀주의 딸로 미색이 뛰어나고 재주가 많아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다. 그러나 남편 복이 박했던지 일찍이 김자점의 아우 김자겸에게 시집을 갔으나 얼마 되지 않아 그만 청상과부가 되고 말았다. 남편을 여인 뒤 이예순은 부처님만을 의지하여 불공을 들이며 나날을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법회에서 참찬 오겸의 아들 오원관을 만나게 되었는데 서로에게 이끌린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정을 통하게 되었다. 두 사람은 사람들의 이목을 피해 멀리 경상도 깊은 산골 마을로 도망을 가 신분을 숨기고 살았다. 그러나 두 사람을 수상히 여긴 마을 사람들의 신고로 관가에 발각되고 말았다. 그로 인해 오원관은 부녀자를 유괴하여 야반도주하였다는 죄목으로 큰 처벌을 당했고 더 이상 삶에 미련이 없어진 이예순은 그 길로 절에 들어가 비구니가 되었다. 한 움큼씩 잘려 바닥에 떨어지는 머리카락을 보며 이예순은 지난 옛일들이 주마등처럼 가슴속으로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다. 이제 세속의 일은 모두 잊고 부처님께 의지하여 그 뜻을 받들며 살아가리라. 그녀는 정처 없이 전국의 절을 홀로 떠돌아다녔다. 아무 것에도 마음을 두지 않으니 발길에 걸리는 것도 없었다. 효표히 떠돌던 이예순이 한양 근처에 있는 절에서 며칠 기거하고 있을 때였다. 여봐라, 이곳의 중들을 모두 묶어라. 저녁 때가 다 되어갈 무렵 난데없이 나타난 포도청의 사령이 포졸들에게 매섭게 명령을 내렸다. 아니 무슨 일이요? 깜짝 놀란 주지가 포박을 하는 포졸들의 손길을 거칠게 뿌리치며 물었다. 그걸 몰라 물으시오. 이 절에서 부리는 노비 중 한 놈이 도적질을 하다 잡혔소. 그런데 그놈이 이 절에 있는 스님들도 모두 한통속이라 자백했으니 할 말이 있으면 포도청에 가서 하시오. 포졸들은 이예순을 비롯하여 모든 스님들을 포도청으로 끌고 갔다. 졸지의 죄인이 된 이예순은 그 신분이 하루아침에 천안 궁속으로 전락했다. 억울하고 또 억울한 일이었지만 이예순으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궁속이 되어 대궐을 드나드는 군인들을 따라다니던 이예순은 워낙 미색이 출중한 데다 재주가 뛰어나 당시 광해군을 가까이 모시며 세도를 부리던 김상궁의 눈에 들게 되었다. 김상궁은 이예순을 아예 자신의 양녀로 삼아 항시 옆에 두고 총애했기 때문에 그녀는 점차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었다. 그 무렵 광해군의 횡포가 갈수록 심해져 급기야 조정의 중신들이 반정을 모의하기에 이르렀는데 이예순의 아버지 이귀 역시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조정 중신들의 반정 계획은 곧 광해군의 귀에 들어갔다. 다급해진 이귀는 딸 이예순을 찾아가 전후 사정을 설명하고 사정을 했다. 얘야, 우리 가문이 멸하고 흥하고는 내 손에 달려있다. 부디 김상궁에게 잘 말하여 이 일이 무마되도록 내가 힘을 좀 써다오. 알겠느냐? 그 길로 이예순은 황급히 김상궁의 처소를 찾았다. 마마님, 이제 소인 어찌하오리까?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자마자
김상궁 앞에 엎드려 흐느끼며 말했다. 아니, 어인일이냐? 소녀의 아비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게 되었사옵니다. 이예수는 울면서 자신의 집안은 절대 반정을 도모할 집안이 아니며 이 모든 일이 주위 사람들의 모함이라고 항변했다. 어허, 몹쓸 사람들 같으니라고 내가 전하께 잘 아를 테니 그만 눈물을 그치도록 하거라. 설마 전하께서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을 다치게 하시겠느냐? 김상궁은 급히 어전으로 향했다. 어전에서는 이귀와 김자점을 비롯한 반정을 모의한 인물들이 광해군에게 상소를 올리고 있었다. 전하,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사옵니까? 소신들이 지금까지 편안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전하의 하회와 같은 인의 덕택이옵니다. 하온데 지금 이런 오명을 쓰게 된 것은 모두가 신들의 불찰이오니 부디 소신들을 차명에 처해 주옵소서. 전하. 이귀는 애절하게 호소했지만 광해군의 눈초리는 여전히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때 김상궁이 조심스럽게 광해군에게 아뢰었다. 전하, 소인이 나설 자리는 아니오나 부디 중신들의 상소를 귀담아 들으옵소서. 아마도 이는 중신들을 시기하는 자들의 모함인 듯하옵니다. 광해군은 평소 신임하던 김상궁이 나서 변호하자 이귀를 비롯한 중신들의 말을 믿기로 하였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이귀와 김자점을 주축으로 한 반정 세력들은 또 한 번 위기를 맞게 되었다. 반정 계획을 미리 알게 된 박승종이 광해군에게 그 사실을 직접 아뢰었던 것이다. 또다시 이귀와 김자점의 행로가 바빠졌다. 김자점은 김상궁에게 많은 뇌물을 주어 자신들의 변호를 부탁하였고 이귀 역시 딸 이예순을 통해 대궐의 분위기를 전해 들으며 뒷일을 대비해 나갔다. 처음에는 반정의 무리를 잡아들이라 명했던 광해군도 김상궁이 나서 이귀와 김자점을 변호하자 자신이 내린 명을 거두었다. 그러나 결국 이귀와 김자점을 비롯한 반정 세력들은 군사를 일으켜 광해군을 귀양 보내고 능양군을 왕위에 추대하였으니 이것이 곧 인조반정이다. 거대한 역사의 뒤안길에서 나약한 여인의 몸으로 아버지를 도와 인조반정을 성공시킨 이예순의 인생 역정은 정사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세인들의 입담을 통해 널리 세상에 퍼졌다. 인조반정을 일으킨 서인일파는 지나치게 명분에 집착하였고 이에 따라 광해군이 추진한 중립외교 정책을 비판하며 구체적인 전략도 없이 무조건적인 친명배금 정책을 실시했는데 이는 국제 정세의 흐름을 제대로 간파하지 못한 행동으로 결국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고 말았다. 그런데 인조반정 주체 세력들이 모두 친명배금의 외교 정책을 실시한 것은 아니다. 비록 서인들이 광해군의 중립외교 정책을 실정의 하나로 지목하여 폐위시키기는 했지만 이들 역시 명나라의 국운이 기울고 후금이 강성해지는 것을 모르지 않았으며 따라서 소수이기는 하지만 실리적 외교 정책을 주장하기도 했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이귀, 장유, 최명길이다. 조선 역사상 가장 실패한 반정으로 알려져 있다고 한다.